이번 회차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사건들이 몰아쳤는데요. 주주총회, 납치 사건, 출생의 비밀, 그리고 과거 화재 사건의 단서까지 드라마가 종영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전개가 더 치밀하고 강렬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82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회장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였습니다. 미란이 직접 회의 자리에서 이대로는 회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기찬의 무능을 지적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자고 제안했죠. 그동안 권력을 움켜쥐고 흔들어왔던 기찬의 입지가 흔들리자 임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기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평소라면 재인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재인의 편을 드는 걸까요? 상무님, 갑자기 없던 가족이라도 생긴 건가요? 라는 말까지 나오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기찬을 끌어내려야만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집안 싸움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긴장감 넘쳤던 또 다른 장면은 김도희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경찰들이 승우를 전격 연행해 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오성은 친아들이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배후에 기찬이 매수한 형사 백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성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친부와 아들의 갈등, 그리고 권력자 기찬의 음모가 얽히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찬의 대응이었는데요. 그는 승우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시도합니다. 차기 회장으로 올릴 수 있다는 공증 문서를 파기하면 경찰과 얘기해보겠다라며 조건을 내걸었죠. 사실 기찬은 YL에 입사하기 전 검사 출신이었기에 경찰과 검찰 쪽에 여전히 연줄이 많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그가 가진 인맥과 권력을 악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추잡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집니다. 최자영의 행방불명이었죠. 휴대폰까지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윤희와 유경은 그녀를 찾아 나서지만 쉽지 않은 상황. 제인은 오히려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전 남편은 내 손바닥 아니야. 그러니 동생부터 빼내는 게 우선이야. 이 장면은 제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개인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패트릭은 달랐습니다. 그는 승우의 친부로서 절대 기찬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앞으로 패트릭과 기찬의 정면 충돌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치였습니다. 게다가 주인공 역시 고모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승우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는 곧 향후 드라마의 핵심 갈등을 크게 흔들 카드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강렬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란의 말이었죠. 더럽고 추잡한 손에 피 묻히는 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 이 대사는 마치 조카에게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는 고모의 결의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자영의 병까지 떠올리며 후회와 속죄의 감정이 뒤섞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영의 실종과 관련해 제인은 강하게 의심합니다. 세리가 엄마를 납치한 게 틀림없어. 예상대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세리와 홍만수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영을 붙잡고 강규철의 비자금 행방을 집요하게 캐물었죠.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친모를 인질로 삼은 세리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리의 태도였습니다. 집안으로 태연하게 복귀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곧바로 눈치를 챕니다. 자네 혹시 자영 여사 납치한 거 아냐? 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의심을 드러냈지만 세리는 피곤하다며 발뺌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세리의 뻔뻔함을 극대화하며 앞으로 그녀의 몰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복선이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도윤은 오성에게 다시 한번 따져 묻습니다. 승우가 삼촌의 아들이 맞습니까? 출생의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대를 넘나드는 갈등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동시에 풀려난 승우를 걱정하는 나라는 직접 두부와 콩물을 챙기며 살뜰히 보살피는데요. 드디어 나라의 불굴의 러브라인이 다시 불붙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라와 도윤의 대화 속에서 또 하나의 떡밥이 던져졌습니다. 바로 과거 집 화재 사건이었죠. 나라가 상담하듯 얘기한 이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혹시 노숙자가 관련된 건 아닐까? 라며 새로운 의혹을 던졌고 결국 이번 82회는 화재 사건의 단서를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3회 예고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예고되었습니다. 자영 납치 사건의 범인으로 계속 세리를 의심하는 기찬, 그리고 화재 사건의 진실을 들은 윤희가 황씨 일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패트릭은 노숙자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내려 하며 단순히 아들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기찬 일가의 본격적인 행징을 예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82회는 주주총회를 통한 기찬의 몰락 신호탄, 승우 연행과 출생 비밀의 충격, 세리의 납치극과 뻔뻔함, 그리고 화재 사건의 새로운 단서까지 4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영의 생사 여부, 화재 사건의 진범, 그리고 주주총회 결과가 드라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왕의 집 83회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과거 화재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고 인물들의 관계가 한층 더 꼬여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과거의 고백과 믿지 못할 미남계 전략이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83회의 시작은 도윤과 오성이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으로 열렸습니다. 기찬의 동생이 도윤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의사였던 도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으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 난로를 넘어뜨려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불로 인해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주인 집도 피해를 입었다는 말은 듣는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 고백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도윤과 오성은 예전 윤희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윤희가 당시 사고를 언급하며 한약을 다린다고 약한 불만 켜두고 갔는데 골로가 왜 넘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건 말입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이 고백으로 인해 하나로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화재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실수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윤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어떻게 참아? 이게 참는다고 될 일이야?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한 듯한 장면이었죠. 단순히 사고로 알고 있던 과거가 사실은 참혹한 진실로 밝혀졌으니 그 분노와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청자들도 함께 울분을 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오성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노숙자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마치 연애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은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미란 상무와 끝난 거냐는 질문을 받자 오성은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내 마음이 확실히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내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이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듯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로맨스 드라마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성의 전략이 숨어 있었죠. 노숙자의 마음을 열어 정보를 얻어내려는 계산된 접근, 일종의 미남계였습니다. 놀랍게도 노숙자는 이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와, 이런 미남계는 상상도 못했다라며 크게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긴장하게 되었죠. 한편 또 다른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기찬이 세리를 직접 추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제인 어머니를 납치한 게 내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든 것이죠.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납치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냐라며 발뺌해버린 겁니다. 그 태연함과 뻔뻔함에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83회는 3가지 주요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기찬의 동생의 고백을 통해 밝혀진 과거 화재 사건의 진실. 둘째, 오성이 노숙자에게 미남계로 접근하며 정보를 얻으려 한 장면. 셋째, 기찬이 세리를 추궁하며 납치 사건의 의혹을 던진 장면.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화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다면 이는 곧 황씨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오성이 노숙자를 상대로 펼치는 심리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세리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자영의 행방과 비자금 문제로 그녀의 가면은 벗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83회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화재 사건의 진실, 오성의 미남계 전략, 아니면 세리의 뻔뻔한 발뺌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